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짤막짤막한 소식을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코로나 위기가 종식될 끝날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2월 15일 한 일주일 전 세계 확진자가 이제 그날 27만 명에서 처음 30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1월 8일 날 84만 명이 생겼는데 이제 그 한 달 일주일 만에 4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요거는 이제 작년도 10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하루 27만 명으로 떨어진 게 전 세계 지금까지 이제 1억 1천만 명, 70억 인구 중에서 1억 1천만 명, 약 1.5% 정도 되나요? 감염돼서 25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억 1천만 명에 250만, 약 2.5%가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국가 간의 이동을 제한하고 여행, 대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각국이 록다운을 실시한 결과 이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줄어든 거죠. 30만 명 미만으로. 백신 효과는 아직 모릅니다. 백신이 이제 맞은 숫자도 얼마 전 세계적으로 1억 명도 안 되니까 백신 효과는 아직 모르겠고, 국가 간 이동 제한, 대중시설 이용 제한한 결과 코로나가 종식될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 주, 그거는 이제 거기서 백신 버디 프로그램이라는 걸 보면 백신 버디라는 건 친구란 뜻이죠. 아주 친한 친구 버디. 헤이 버디, 이건 내 친구야. 아주 친한 친구야. 그럼 버디. 뭐 그런 이제 백신 버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매사추세츠 주에서 75세 이상 노인을 모셔오면은 백신 1+1 접종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백신이 이제 지금 공급 초기니까 나이 먹은 사람, 노인네를 제일 우선 먼저 놔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네들이 그 백신 맞으러 못 가잖아요. 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뭐 맞는 데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놔준다고 해도 못 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노인네를 찾아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노인네를. 그럼 그 노인네는 당연히 맞는 거고, 모시고 온 젊은 사람한테도 백신을 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싶으니까 노인네를 막 찾아서 200불, 250불이면 약 27, 8만 원, 200불이면 20몇만 원 노인네를 줘요. 그래서 노인네를 찾아가서 75세 된 노인네 찾아가서 200불을 주고 저 백신 맞으러 가시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까? 노인네는 뭐 백신도 맞고 돈도 버니까 좋죠. 그걸 백신 버디 프로그램을 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0불, 200불을 걸고 백신 맞을 어르신을 찾는 광고, 온라인 광고도 등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올해 한국에 좀 우울한 얘기입니다. 젊으신 분들 취업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공기업이 올해 청년 신규 채용을 30% 줄였습니다. 대기업들도 수시 채용으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신규 채용이 약 30% 줄어듭니다. 전에는 대기업들이 뭐 그룹별로 현대그룹, 삼성그룹, 뭐 SK그룹, LG그룹 이렇게 해서 1000명, 2000명 이렇게 뽑던 거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뽑다 보니까 10,000명 뽑던 걸 뭐 7,000명밖에 안 뽑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업난이 아주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판에 대통령도 이거 젊은 사람들 이거 취업이 안 되니까 이거 표 떨어지겠구나 선거에. 그러니까 90만 개 공공 일자리를 3월 내로 만들겠다. 4월 7일이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3월까지 90만 명을 취직자리를 만들겠다. 대통령이 발표를 해서 지금 정부 각 부처가 난리 났습니다. 일자리 아닌 아르바이트 정책입니다. 쓰레기 줍고 뭐 안내하고, 요새 어디 이렇게 그 모임에 가보시면은 지하철도 이렇게
띠두른 어르신들 서너 분이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뭐 이리 가십시오, 뭐 이거 그 지하철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일자리라는 거죠. 세금으로 하루에 뭐 시간당 뭐 이렇게 만 몇천 원씩 받고 서너 시간 이러시고 한 5만 원 받고 그러시는데, 이걸 전부 다 정부가 일자리라고 그래서 이 일자리 90만 개를 3월 중에 만들어 내라 지시를,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제 선거 표를 좀 조금이라도 좀 더 얻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거는 그렇게 정부가 세금으로 풀어주는 게 직장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르바이트입니다. 직장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부는 기업이 사람을 많이 뽑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돈이 모자라면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기업을 제껴놓고 정부가 직접 나서 세금을 퍼줘가면서 사람 쓰는 거 그 취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이 뛸 운동장을 잘 닦아서 신나게 뛰어놀도록 기업이 돈을 많이 벌도록 해주는 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아르바이트 할 사람 90만 명을 3월까지 해라, 4월 7일이 선거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한 4-5달 전에 이제 3살 먹은 정인이라는 어린애가 이제 그 입양을 갖다가 부모 학대로 이제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 마석, 춘천 가는 길에 마석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 일본도 심각화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또 경북 구미에서 2살 된 아기가 굶어 죽었습니다. 2살 된 아기가 굶어 죽었어요. 20대 초반에 그 엄마가 아기를 낳고 어떤 새 남편을 만나서 거기 가서 또 아기를 낳겠다고 그래서 그냥 애를 버리고 그 남편한테 가서 애 낳고 살고, 애 2살 먹은 애가 집에서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 나쁜 게 또 뭐냐, 그 애한테 나오는 아동수당 뭐 한 30만 원 이렇게 되겠죠. 30몇만 원, 40만 원. 요거는 또 몇 달 동안 꼬박꼬박 챙겼어요. 애는 집에 남겨두고 굶어 죽었는데 아동수당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작년 7월에 도쿄에서는 그 식당 여정원 젊은 24살 된 젊은 아가씨가 3살 된 딸을 두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버렸습니다. 집에 24살 된 젊은 여성이 식당 여정원인데 뭐 직업이 중요하진 않죠. 그렇지만 하여튼 24살 된 젊은 여자가 3살 된 딸을 집에 남겨두고 남자친구하고 여행 간 사이에 애가 굶어 죽었습니다. 작년 7월에. 그보다 10년 전에는 오사카에서 3살, 1살 된 남매가 한 달을 집에서 기저귀, 집에 있는 화분의 화초를 뜯어먹다가 굶어 죽어 아사했습니다. 한 달을. 그 엄마가 이제 그 유흥업소 직원인데 현관하고 창문을 테이프로 붙이고 호텔에서 남자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한 달을. 그 사이에 애들은 집에서 기저귀도 뜯어먹고, 못 먹는 기저귀도 뜯어먹고, 오죽 배가 고픈 뜯어먹었겠어요? 또 화초도 뜯어먹고 그러다가 이제 굶어 죽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이게 네글렉트라고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 말을 참 잘 만들어내는데, 네글렉트라는 게 이게 무시한다, 등한히 한다, 소홀히 한다, 돌보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그 네글렉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네글렉트, NEGLECT, 네글렉트라고 그러는데, 아동 학대가 이제 10만 건이 생기면은 그 중에 10,000건, 10% 정도가 이렇게 뭐 때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돌보지 않아서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10% 정도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쳐다볼 때, 우리가 모성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성애가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이제 사람들이 좀 사회가 이게 발전하면서 국가가
아이돌 보는 본능을 강조하면서 생긴 근대화의 산물인가? 이제 국가가 모든 국가가 아이를 돌본다. 이 생산력이니까 사람이 생산 공장에 들어가서 사람이 인력이 있어야 생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이 되면서 그래서 국가가 돌본다.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애들을 돌봐야 된다. 이런 걸 강조, 국가도 말하자면 어린 국민이죠. 어린 국민, 성인으로 자란 어린 국민을 돌보는 책임이 국가에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퍼지면서 근대화의 산물, 엄마들이 이건 국가가 돌보는 거지 난 낳기만 하면 돼. 이런 게 퍼진 거 아닌가. 그런 거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트럼프 시대에 남미에서 국경을 넘어서 오는 사람들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때 남미의 어느 한 아빠가 딸을 껴안고 강을 헤엄쳐서 미국 국경을 넘다가 익사했습니다. 그런데 익사를 해서 건졌는데 보니까 딸을 껴안은 채 죽었어요. 끝까지. 근데 만약에 그 딸을 놔버리고 자기가 헤엄치면 자기는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딸을 껴안은 채 죽어서 이제 뭐 굳었으니까 그 품 안에서 그 두 부녀가 익사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모성애라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재밌는 얘기 하나, 슬픈 얘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